빼앗긴 것은 사랑만이 아니다. 11화. 지우가 당신 아들이라고요? 서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서린 씨가 사라지기 전에 임신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서린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자신이 임신했다고 말했다는 것인가? 그런데 왜 기억나지 않을까? 언제요? 사고 나기 한 달 전쯤이었어요. 서린 씨가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서진우의 눈에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 듯 했다. 그럼 지우가 정말로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시기적으로 맞아요. 서린은 충격에 빠졌다. 지금까지 도연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지우가 실은 다른 남자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서진우 씨, 그럼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지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2년 동안 만났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죠. 서진우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다. 서린 씨는 당시 주얼리 디자이너였고 저는 방송국에서 탐사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강성그룹 관련 취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서린 씨 가족이 살던 동네에서 취재를 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됐죠. 서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강성그룹이라는 이름이 또 나왔다. 그때도 강성그룹을 취재하고 계셨어요? 네. 그들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때문이었어요. 제 가족이 살던 곳에서요? 맞아요. 강성그룹이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서리는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 가족도 반대했던 거예요? 네. 서린 씨 아버지가 주민 대표 중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고가 제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너무 우연의 일치가 많거든요. 서진우의 말에 서리는 온몸이 떨렸다. 아버지가 강성그룹에 반대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죽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 제가 왜 기억을 잃은 거예요? 사고의 충격 때문일 수도 있지만 서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의도적으로 기억을 잃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약물이나 다른 방법으로 기억을 지울 수 있거든요. 서리는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가 자신의 기억을 의도적으로 지웠다는 것인가? 누가 그런 일을? 강성그룹일 가능성이 높아요. 서린 씨가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였으니까. 그럼 저는 뭘 봤던 거예요? 그건 서린 씨만이 알 수 있어요. 기억이 돌아와야. 서진우는 서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서린 씨, 저는 8년 동안 이 사건을 파헤치고 있었어요. 서린 씨를 찾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뭘 알아내셨어요? 강성그룹이 그 지역 개발을 위해 주민들을 내쫓으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려 했다는 것. 제거요? 협박부터 시작해서 더 극단적인 방법까지. 서리는 가슴이 답답했다. 자신의 가족이 그런 이유로 죽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 도연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제 정체를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최근에 알았을 수도 있고요. 오나경은요? 그 여자는 분명히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서린 씨의 정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서린은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결혼, 도연의 불륜, 그리고 8년 전 가족의 죽음까지. 서린 씨, 오늘 밤 윤미령을 만나기로 했다면서요? 어떻게 아세요? 조주리 씨한테 들었어요. 절대 가면 안 돼요. 왜요? 위험해요. 윤미령은 서린 씨가 진실을 아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지후와 함께. 서진우의 말에 서린은 현실을 깨달았다. 자신과 지우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어디로 가요? 제가 아는 안전한 곳이 있어요. 일단 거기서 상황을 정리해봐요. 서린은 고민했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먼저 지우를 데려와야 해요. 같이 가요. 서진우와 함께 어린이집으로 향하면서
서리는 마음이 복잡했다. 8년 동안 잃어버린 기억, 그리고 지우의 진짜 아버지일 수도 있는 이 남자.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서린을 보자 달려왔다. 엄마, 지우야, 엄마랑 잠깐 나가자. 어디가? 재미있는 곳이야. 서린은 지우를 안고 나오면서 서진우를 소개했다. 지우야, 이분은 서진우 삼촌이야. 안녕하세요, 삼촌. 지우가 밝게 인사하자 서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는 아이를 처음 제대로 보는 순간이었다. 안녕, 지우야. 정말 예쁘게 생겼네. 서진우는 지우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확실히 닮은 구석이 있어 보였다. 차 안에서 지우는 계속 서진우에게 말을 걸었다. 삼촌, 어디 가요? 재미있는 곳이야. 지우가 좋아할 거야. 아빠도 와요? 지우의 질문에 서리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아빠는 일이 있어서 나중에 올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말할 방법이 없었다. 서진우가 안내한 곳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펜션이었다. 그가 미리 예약해둔 곳 같았다. 여기서 며칠 있으면서 상황을 정리해봐요. 도연은 어떡하죠? 일단 연락하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서리는 불안했지만 서진우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펜션에 도착한 후 지우는 새로운 환경이 신기한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서진우는 지우와 놀아주며 자연스럽게 아이와 친해졌다. 엄마, 삼촌 재미있어.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서리는 이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만약 정말로 서진우가 지우의 아버지라면 지우는 진짜 아버지와 처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서진우는 음식을 주문했다. 지우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삼촌, 우리 계속 같이 있어요. 지우의 말에 서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네. 지우를 재우고 난 후 서린과 서진우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정말로 지우가 당신 아들일까요?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느낌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제가 8년 동안 거짓으로 살았던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린 씨는 피해자예요. 서진우는 서린을 위로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강성그룹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서진우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때 서린의 핸드폰이 울렸다. 도연에게서 온 전화였다. 서린은 받을지 말지 고민했다. 받아보세요. 하지만 여기 있다는 건 말하지 마세요. 서린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 서린아, 지금 어디야? 집에 없던데? 도연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다. 지우랑 잠깐 나왔어. 어디? 그냥 공원이야. 늦었는데 집에 들어와. 조금 더 있다가 갈게. 서린아, 혹시 윤미령 부회장 만나러 간 거 아니지? 도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다. 아니야. 정말? 절대 만나면 안 돼. 위험해. 알고 있어. 서린은 전화를 끊었다. 도연도 윤미령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뭐라고 하던가요? 윤미령을 만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도연 씨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네요. 밤이 깊어갈수록 서린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과연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빼앗긴 것은 사랑만이 아니다. 12화. 서린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펜션 주변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옆방에서 지우가 서진우와 함께 자고 있다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새벽 3시쯤 서린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윤미령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았네요. 실망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또 있을 거예요. 서린은 소름이 돋았다. 윤미령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뜻이었다. 조용히 침실을 나와 거실로 가니 서진우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못 주무세요? 네. 계속 생각이 나서요.
설인이 서진우 옆에 앉았다. 뭘 보고 계세요? 8년 전 사건 자료들이요. 새로운 증거를 찾고 있어요. 화면에는 신문 기사들과 사진들이 가득했다. 설인의 가족들 사진도 보였다.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네. 사고 전에 찍힌 마지막 사진이에요. 사진 속 가족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그리고 자신. 행복해 보이는 평범한 가족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돈 때문이에요. 강성그룹이 그 땅을 개발하면 수천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서진우는 다른 자료를 보여줬다. 개발 계획서였다.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윤미령이었어요. 그리고 현장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누구요? 강만호예요. 현재 강성그룹 회장이죠. 설이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도연이 가끔 언급하던 사람이었다. 그럼 윤미령과 강만호가 함께 우리 가족을 죽인 거예요? 증거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설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돈 때문에 무고한 가족들이 죽었다는 것이었다. 그럼 제가 왜 살아남은 거죠? 아마 설인 씨를 통해 뭔가를 얻으려고 했을 거예요. 뭐요? 확실하지 않지만 설인 씨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중요한 정보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서진우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설인 씨 아버지는 단순한 주민 대표가 아니었어요. 그 지역의 지하에 희귀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희귀 광물이요? 네. 리튬이에요. 배터리 제조에 꼭 필요한 광물이죠. 설이는 놀랐다. 아버지가 그런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럼 강성그룹이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맞아요. 하지만 설인 씨 아버지가 끝까지 거부했고 결국 서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설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기억을 잃고 도연과 결혼하게 된 거죠? 그건 저도 의문이에요. 아마 윤미령의 계획일 거예요. 어떤 계획이요? 설인 씨를 통제하기 위한. 기억을 잃게 만들고 강성그룹 직원과 결혼시켜서 감시하는 거죠. 설이는 온몸이 떨렸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윤미령의 계획에 따라 조작된 것이었다. 그럼 도연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설이는 배신감에 휩싸였다. 남편이 자신의 정체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오나경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아마 설인 씨를 더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거예요. 도연을 조작해서 설인 씨를 고립시키는 거죠.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 설인의 결혼 생활, 남편의 불륜, 심지어 자신의 고통까지도. 그럼 지우는요? 정말 서진우 씨 아들일까요?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시기적으로 맞아요. 서진우는 설인의 손을 잡았다. 설인 씨, 저는 정말로 설인 씨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8년 동안 저를 찾아다니셨다고요? 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설이는 서진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도연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리고 설인 씨의 기억을 되찾아야 해요.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최면이나 약물 치료를 통해서 가능해요. 설이는 두려웠다. 기억을 되찾는다는 것은 가족들의 죽음을 다시 경험한다는 뜻이었다. 무서워요. 저도 함께 있을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서진우의 따뜻한 말에 설이는 위로가 되었다. 그때 지우가 잠에서 깨어나왔다. 엄마, 지우야, 왜 깼어? 목말라요. 설이는 지우에게 물을 주며 안아주었다. 이 아이가 정말로 서진우의 아들이라면 지우는 진짜 아버지를 만난 것이었다. 삼촌도 앉아요? 지우가 서진우에게 물었다. 삼촌은 엄마랑 중요한 얘기하고 있었어. 무슨 얘기요? 어른 얘기야. 지우는 다시 자야 해. 서진우는 지우를 업고 침실로 데려갔다. 자연스럽게 아이를 돌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지우를 다시 재우고 온 서진우는 설인에게 말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해야 해요. 어떻게요? 일단 설인 씨의 기억부터 되찾고 그 다음에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설인은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윤미령의 계획에 노란할 수는 없었다. 알겠어요. 해봐요. 아침이 되자 서진우는 지우와 함께 놀아주며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지우도 서진우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다. 엄마, 삼촌이랑 계속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지우의 말에 설이는 마음이 복잡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왜 안 돼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서진우는 지우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지우야, 삼촌이 앞으로 자주 볼 수 있도록 노력할게. 정말요? 응, 약속해. 서진우와 지우의 모습을 보며 설이는 이들이 정말 부자 사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닮은 구석도 많았고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설인의 핸드폰이 울렸다. 도연에게서였다. 받아야 할까요? 받아보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설이는 전화를 받았다. 설이나, 어디 있어? 밤새 집에 안 들어왔잖아. 도연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다. 친구 집에 있어. 어느 친구? 그냥 학교 때 친구.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도연은 계속 추궁했다. 별일 아니야. 오늘 밤에 들어갈게. 설이나, 혹시 누구 만났어? 이상한 사람? 도연의 질문이 구체적이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설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설이나, 우리 얘기 좀 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전화로는 어려워. 만나자. 설이는 서진우를 쳐다봤다. 서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안 돼. 내일 생각해 볼게. 설이나, 제발. 설이는 전화를 끊었다. 뭐라고 하던가요? 만나서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함정일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윤미령이 도연 씨를 통해서 설인 씨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설이는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여기서 조금 더 버텨야 해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해요. 서진우는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확인했다. 설인 씨, 이상한 게 있어요. 뭐요? 도연 씨 신용카드 사용 내역인데 오늘 아침에 이상한 곳에서 결제가 됐어요. 화면을 보니 프라이빗 클리닉이라는 곳에서 고액이 결제되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성형외과나 미용 시술을 하는 곳 같은데. 오나경을 위한 건가요? 설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연은 그 여자에게 돈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금액이 너무 컸다. 단순한 미용 시술 비용이 아니었다. 이 금액이면 뭔가 큰 수술이에요. 서진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네요.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그 순간 설이는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었다.